야 오늘 점심 뭐 먹냐? 맨날 똑같지 뭐 그러면서 검색해요. 오늘 뭐 밥집? 점심? 오늘 점심을 찍어봐. 그랬을 때 내 가게가 상단에 노출되면 그걸 찝어서 갈 확률이 높아져요. 안녕하세요. 네. LPG 아니야 이거? LPG예요. LPG지? 네. 이렇게 놓고 써야 됩니다. 여기가 가스가 이렇게 하면 가스가 다 날라가. 적정량 불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얘도 그냥 손맛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 다. 이거 앞다리 아니야? 앞다리? 전지. 그러니까 전지 앞다리. 네. 수입 전지. 안녕하세요. 네. 길을 잃은 상황이에요. 길을 잃은 상황.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. 보여줄까? 보여주고. 그러면 20일 장사니까 비가 오고 한다면 5, 20, 1000만 원이네? 식당을 세팅해 줄 때 업주가 인건비 정도만 가져가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좀 벌고 싶은 건지 그 기준이 필요해요. 근데 그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한 대 가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주월 근무해도 300만 원도 벌어. 그러면 이제 사장님의 목표는 600이 돼야 되는 거야, 수익이. 그러려면은 또 이게 달라지는 거지. 그럼 돈을 좀 버는 구조잖아, 그지? 돈 안 들이고는 지금 안 돼. 이미장의 문제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. 첫 번째, 영업적인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또 인테리어 문제가 좀 있어요.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다면 사장님이 음식을 집밥처럼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런 게 엄청 큰 장점이야. 그래서 고정 고객들이 좀 있는 편이고, 다른 데는 다 안 하는 메뉴 구성이야. 업주는 그렇게 피곤한데 손님은 좋은 그런 메뉴 구성이야. 주방을 이제 전문으로 안 해보셨으니까 집기가 문제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라면을 끓여. 요즘에 어떤 장비가 나왔냐면 1인분이 들어와. 그러면 그냥 라면에 스프하고 면을 넣고선 물 안 넣고 그냥 올려놓으면 단추만 누르면 물이 정량이 나오고 딱 끓어 끝나. 한강라면 기계라고 하거든요. 그 기계가 있으면 이 라면은 해결되는 거야. 튀김도 튀김기가 아니고 가스불에 쓰잖아요. 그러니 불 조절을 계속 수시로 해줘야 되지. 주방 집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. 영업적인 문제를 또 얘기해주면은 여기 지금 열무비빔밥, 제육덮밥 있잖아요. 제육덮밥, 돈가스, 우동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라면이나 김밥, 특히 김밥은 1인 1조리가 돼. 내가 붙어야 돼, 거기 항상. 그러니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. 이런 메뉴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잘못된 거야. 왜냐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든 객단가를 올려서 거기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버리니 김밥이랑 라김 세트 저런 거 들어오면 일을 2번 해야 되는 거야. 7,000원짜리 열무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. 그래서 여기는 라면을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렇다고 열무비빔밥 하나만 가면 되냐? 그렇진 않아요. 타겟을 넓혀주는 건 맞는데 우리가 판매할 대상을 넓혀주는 거야. 20살짜리도 오게 하고 30살짜리 오기도 하고 남자들도 오게 하고 싶으면 메뉴가 몇 가지 필요한데 그 메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돼. 그렇게 돼야 처음엔 돈이 좀 들어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 탄력이 받으면 적은 인원으로 매출을 계속 찍을 수 있지. 여기를 하고 싶으면은 메뉴 개선이 필요한데 여름에는 콩국수, 겨울에는 칼국수 그런 방향으로 가서 시스템을 딱 메뉴를 정해놓고 손님이 있든 없든 그걸로 밀고 가야 돼. 지금은 만약에 메뉴를 다 빼버리면 손님이 다 가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거는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. 이 매장은 여기랑 가까워서 상권은 좋지만 점심 장사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2층에 넓은 매장을 하는 게 나아. 이런 오피스 상권은. 안 그러면 저기 가기를 하는 거야. 이걸 던져버리고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식당을 하는 거지. 식당을 만들고 싶으세요? 식당을 살리고 싶으세요? 식당을 바꾸고 싶으세요? 그럼 식당 성공회로 오세요. 식당을 성공시키는 곳 식당 성공회입니다.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게 음식이 집에서 해준 것처럼 맛이 좋아요. 그런데
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손맛에 의해 좌우되는 음식이야. 우리는 참기름 같은 거 어떻게 했냐면은 시럽 펌프 거기다 넣고 써요. 그리고 고추장을 생고추장 쓰잖아. 그거를 약간 농도를 키워서 맛고추장을 쓰면 돼요. 그리고 식기를 좀 더 힘을 줘야 돼. 그래야 고정 손님이 생겨요. 식기에서 약간 무게감을 느끼거든. 열무비빔밥 식기가 스테디잖아요. 되도록이면 삭이나 방자를 쓰기를 원해요. 식기만큼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쓰기를 바래요. 김밥이 있으면 안 된다네. 절대 안 된다네. 안 되는 건 아닌데 영업 중에 싸는 건 안 된다. 나는 싸놓고 가져가는 건 괜찮다. 근데 그 전에 우리 미리 싸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퀄리티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퀄리티 안 떨어질 정도만 싸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1시 반부터인데 야 오늘은 김밥 20줄만 싸서 점심에 땡치자 그랬는데 안 나왔어. 10줄로 줄이고 5줄로 줄이고. 김밥은 대량 주문이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좀 또 궁금한 게 열무비빔밥에 밥 말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있잖아. 콩나물이나 무채나 이런 거 더 넣으면 메뉴를 먹어본 사람이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양배추하고 오뎅을 넣었다면 그건 여기 어떤 상징 같은 그런 거예요. 전 개인적으로 양배추 오뎅을 왜 넣지는 생각을 해요. 네. 열무 비빔밥에. 근데 여기서 오래 넣었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같으면 뭐 고기 민지 같은 걸 넣을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맛을 좀 배가시키기도 하니까 면류가 한 4-5가지가 들어가줘야 돼요. 열무 비빔밥에 면이 들어가면요 힘을 확 받아요. 에너지가 확 나. 왜 그러냐면 열무 비빔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난 잔치국수 좋아하는 애가 있어. 거기 끼면 그 손님이 그 팀이 그걸로 가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저 매장에 가장 큰 힘을 받는 건 면을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뉴를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메뉴를 넣어줬을 때 구현해가지고 상품력을 갖추는 거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빼놨어 거기 보니까. 우리는 열무를 직접 담습니다는 얘기가 없어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무 담는 모습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언니가 이제 열무 담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저희는 무슨 열무를 이틀에 한 번씩 뭐 아니면 매일 한 번씩 열무를 담습니다라는 멘트가 크게 들어가야 줘야 돼. 그걸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먹는 사람보다 훨씬 맛있게 느낀다고. 여기는 점심에 음식을 치고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메뉴를 개선한 다음에 세트 메뉴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. 세트 메뉴가 들어가서 객단가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 환경 자체를 봤을 때 내가 세트 메뉴 먹어가지고 12,000원, 13,000원짜리 먹겠다? 난 들어가서 열무 얼마나 싸지? 이거 한 9,000원이면 열무가 왜 이렇게 비싸? 이렇게 생각할 거고 7,000원이면 와 되게 싸다 생각할 거예요. 8,000원이면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. 그러면 또 오게 될 그럴 가격이에요. 내가 봤을 때. 거기다 근데 세트 메뉴를 넣어가지고 손님을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. 저는 계란 후라이 하나 빼고 그냥 찌개를 줄 것 같아요. 찌개. 이게 일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열무비빔밥에는 된장찌개가 따라가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. 힘들지만 프로세스를 잘 짜가지고 둘이 했을 때 찌개를 주면 힘을 확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바글바글 끓이는 느낌만 주면 되거든. 뭔가를 뺄 때는 뭔가를 보완해야 돼요.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돼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.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 주방은 엄청 일하기 힘든 구조예요 지금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퇴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. 퇴식이 주방에 들어오는 왼쪽 라인에 딱 다 서야 되는데 여기 뭔가 거쳐서 주방에 들어와야 돼 안으로. 그리고 식기를 세척기 돌린 다음에 그 렉이 반대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다시 일로 나오거나 들고 나와야 되는 구조예요. 왜냐면 그쪽 벽에 기둥에 코너가 있어가지고 렉 따위가 딱 못 붙었어요.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퇴식 구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3분의 1 정도 일하는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건 마찬가지예요. 어떤 상권 내에 한계가 있어요. 여긴 그나마 점심에 손님 많이 오는 이유가 법조타운이니까 오는 거예요. 그 손님들을 다 빨아들일 생각을 해야지. 외부에 새로운 손님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야 오늘 점심 뭐 먹냐 그러면 뭐 맨날 똑같지 뭐 그러면서 뭐 있나 그거 검색해요. 오늘 뭐 밥집? 점심? 오늘 점심을 찍어봐. 그랬을 때 내 가게가 상단에 노출되면 그걸 찝어서 갈 확률이 높아져요.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이 우리 집을 많이 방문해 봐야 돼요. 더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장님들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.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.